그런데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 보니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쩌지? 제가 없는 세상에서도 아이에게 힘이 돼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사연 고민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상관없이 약관에 명시된 사고 발생 시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먼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른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은 종신보험은 약 7천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요. 정기보험은 총 2천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반면 해약환급은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을 때 기준으로 종신보험은 6,300만 원 정도, 정기보험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 상황이랑 여건에 맞게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최근에 트렌드를 좀 알고 싶은데 두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정기보험은 1968년부터 판매한 전통적인 사망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비교적 최근인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기준으로 신규 판매 현황을 좀 보면은 종신보험은 11만 건으로 약 44% 정도 되고요. 누적 판매량이 종신보험은 1,824만 건,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또 세금 이슈가 요즘에 또 많잖아요. 그죠? 이 종신보험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혹시 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네. 주의할 점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을 하고 종신보험을 계약해 부모가 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라면 총 20억 원을 상속세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려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로, 피보험자는 부모로 설정을 하고 보험료를 자녀가 낸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이슈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종신보험으로 우리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네. 종신보험으로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해당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험 유지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월 납입보험료는 150만 원, 총 납입보험료는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을 할 때 또 한편으로는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우선 종신보험의 보장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 등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장기 유지가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종신보험인데도 환급금이 높은 상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을 단축하고 높은 환급률을 제공해서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상품 구조인 종신보험을 납입 완료하면 장기 유지 보너스를 추가 제공하여 높은 환급률을 제공하지만 납입 중 해지하면 환급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네. 또한 종신보험에 가입 가능한 진단, 수술특약 등은 80세, 90세 등으로 만기가 정해진 형태로 판매되거나
5년, 15년 등 갱신형으로 판매가 되어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 주기 도래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유념해 봐야 될까요? 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 사망 보장을 하므로 은퇴 시점이나 자녀 성장 등 집중 보장이 필요한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중도 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해약환급이 없거나 매우 낮은 편이라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할 점까지 잘 기억을 해두면 정말 슬기롭게 금융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겠죠? 네, 물론입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까지나 행복했으면 하는 기대, 또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나의 가족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 그런 마음을 담은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똑똑한 해결책 알려주신 우리 서문현 프로와 함께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준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삶의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하세요. 마련하세요.